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계속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 예.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뭐 이제 피켓도 막 들고 다니면서 서부 지법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예.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 예.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고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제가 예. 외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질문하는 게 왜 거기에 성조기가 나오느냐 질문을 해요. 음. 그거를 외국의 눈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주권 국가인 한국이 또 한국처럼 세계 이 경제 10위에 이 국방력 5, 6위를 하는 나라가 왜 저기에 나올까? 음. 그 얘기를 결국은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미국의 전 보수 세력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미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친북이 되고 친중이 되고 이 아. 갈라진 양극화 때문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극기 세력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족 종교적 극우들이 음. 이 뭔가 뭐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이런 선이고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은 악이라는 기본적 흑백론, 선악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영킴이 탄핵 반대 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했을 때 제가 비판했을 때 했던 주제가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은 극우 동맹이어서는 극우 동맹이 아니다. 음. 극우 동맹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 잘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극우 동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어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을 구출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사대주의적이고 네. 노예 건설 우리가 식민지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개입해 가지고 한국에 그럴 리도 없지만 예. 사고 자체가 이건 노예 건설입니다. 아, 노예 근성. 그 트럼프 사진까지 등장한 거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마치 이제 미국 그러니까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집회가 계속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볼 때도 글쎄요, 이제 민주주의가 좀 무너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그걸 뭐 응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성조기 들고 나온다. 이거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 때도. 그럼요. 이거는 예. 우리는 우리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중국하고 우리는 이미 미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에선 사실상 현실적 감각을 가져야 하고요. 네.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필요한데 음. 지금 뭐 이 전체 극우들은 미국이 한국을 또는 극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친북, 친중에 의해서 뭐 이렇게 독립하고 혁명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가만히 있으면 중국한테 먹히고 네. 북한한테 먹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인제 사실은 뭐 중국이 선관위에 뭐 탄핵 찬성 집회, 뭐 네. 민주당 뭐 야당 등에 개입돼 있다. 이런 음. 의혹을 계속 뭐 전파하고 이걸 뭐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 있고 네. 미국한테도 비판적일 수 그렇죠. 있고 국익이 예.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 것이고 네. 중국이 아무리 우리한테 적대적이고 우리한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외교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외교의 기본인데 음. 이분들은 적과 악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중국한테 조금만 좋은 말 하면 그거는 친중이 되고 친북이 되고 네. 반미가 되고 반일이 되는 거고. 아, 그런 이런 세계관을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회색 지대가 없는 것이고 음. 이익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치밀한 외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외교라는 게 음. 딱 이제 적군하고는 갈라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음. 국익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치와 아니면 그런 대응들을 하는 게 외교인데 좀 그뿐 아니라 그게 외교가 안 결국은 보이나? 예. 국내 정치로 와 가지고 서로 적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음. 중국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들이 네. 사람들을 막아 놓고 중국 욕하라 그러고 그러면 통과시켜 주고 한국 신분증 정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 야, 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비상 계엄 당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골드버그 미 대사와의 전화 통화 이걸 네. 놓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전화해서 뭐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날 계엄 날 골드버거 대사가 한국에
주요 국방장관, 음. 그다음에 저기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이 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장관한테 전화하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때 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네.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고 따라가면서 음.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밝혀낸 것은 사실은 골드버그가 이임할 때 그 동아일보와 그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계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조태열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은 계엄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전화를 콜백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 안 됐을 때는 미국을 미스리드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했고, 그렇죠. 상황이 끝나면 그것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외교부 직원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강인선 차관입니다. 근데 음. 그거를 외통해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상황이 끝나기 전에 아. 강인선 차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 되느냐? 예. 그리고 그 내용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면 음. 외교부 전체가 네.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한 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계엄 상황이 정당성. 안 끝난. 그러면 이 두 예. 가지 열심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장관이 인지하고 차관한테 시킨 거냐? 다시 말해서 지시에 음. 의해 가지고 계엄을 정당화시킨 거냐? 네.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장관이 거짓말한 거죠. 아니면 예. 장관은 그냥 상황 설명하라든지 뭔가 콜백하라 그랬는데 이 음. 차관이 가 가지고 정당성을 설명했다면 장관을 패싱한 거고, 음. 그러면 그 명령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이 강인선 아. 차관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용산에 여기 오기 전에 차관에 오기 전에 대통령. 용산에서 해외 홍보 비서관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후임에 또 유창호라고 나중에 네. 후임이 아니라 그 부대변. 외교부 부대변인도 예. 한 달 전까지 용산에 있다 그렇죠. 와서 외신 기자한테 그걸 보냈잖아요. 제가 음. 의심하는 건 이 두 가지 문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배후에 용산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실, 아. 안보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문제 제기고, 여기에 네. 대해서 외교부가 당신들이 그런 거냐 네. 아니면 안보실이 그런 거냐를 밝히라고 지금 제가 주장한 겁니다, 어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밝혀야 부분입니다.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외교부에서는. 그러니까 외교부는 예. 기존에 그래서 그냥 상황 설명 수준이었다고만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골드버거 대사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에 내란 진행 중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부한테 당신들이 예. 결백하면 예. 밝혀라. 그렇죠. 당신들한테 그러니까 차관이 장관을 패싱한 것만 얘기하라. 근데 얘기하라. 지금 고심 중인 것 같아.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주시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의혹. 왜냐하면 예. 그럼요. 김태호 1차장이 HID 가뜩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빗겨나 있는데 음. 안보실에 뭔가 여기에 대한 관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예. 반 동안에 예. 외교를 거의 했던 컨트롤 타워가 안보실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안보실장은 4번이나 바뀌었지만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바뀌지도 않았단 말이 실세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어떤 식으로도 저는 연기로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 쪽은 그야말로 그냥 놔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음. 국무회원이 아니니까. 예. 그렇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외교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사실 이번 내란 특검법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인용이 되고 예. 실제로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 이런 음. 문제들이 다 드러날 텐데, 이제 지금 숨기지 말고 빨리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라는 것이 제 요구죠. 그래요. 이 외교부의 그동안의 움직임도 이제 김준영 의원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내란숙의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도 네. 이제 나오는 모습 또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뭐 이 자세와 태도, 표정 이런 것도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법정 투쟁을 하고 자기를 법적으로 소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거를 네. 자기가 선동하는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독립운동, 자유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죠. 예. 그다음 처음에 체포에 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헌재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계속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자기 입장문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불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자기가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면 사실 가중법가 되잖아요. 자기 법적 소명은 불리한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미 법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선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기댄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아, 선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이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무기금고, 뭐 사형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받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소명한다면 예. 오히려 가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었다. 네.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 탄핵을 인용되지 않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보면은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선동과 이런 목소리, 윤석열의 입장, 뭐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것도 그렇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예. 되는 게 뭐냐면 예. 탄핵은 인용이 될 것인데 인용 후에도 이 정치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회 언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걱정돼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제 탄핵 인용 그 이후의 것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또 우리가 외교,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방정을 풀어야 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내야죠. 우리 국민들이 위기 속에서 강하니까요. 네, 잘 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트럼프발 뉴스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속보로 나오면서 이게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관계도 그렇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요동이 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좀 트럼프 시대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까? 끝으로 의원님께서 팁을 좀 주시죠. 2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트럼프가 2년 후에 이제 중간 선거에 대체로 이제 불리하고 또 이기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하원도 지배하고 있고 주지사도 지배하고 있고 대법원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2년 안에 엄청난 충격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이걸 버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버텨내려면 우리가 다른 국가, 이 비슷한 국가, 일본이나 그러니까 비슷한 입장, 네. 일본이나 호주나 EU 같은 국가들하고 네. 연대하고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발 태풍을 좀 견뎌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역량 있는 민주정부를 뽑아야겠죠. 네, 역량 있는 민주정부, 제대로 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힘을 내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상황을 정리해 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